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 6월 24일. 자, 내일은 6월 25일. 오늘은 전날이죠. 진짜 1950년 6월 24일은 정말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을지. 오늘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지.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열심히 하자고요. 오늘 한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겁니다. 물론 알 수 없는 그런 돌탱이 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매일행정법 오늘 6월 24일 소방공채 문제 행정행위에 관한 요거 사전 절차 문제까지 다 총괄하는 사례 문제예요. 최근 판례이기도 하고요. 행정법에서는 최근 판례라고 해서 오래된 판례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년 정도 들어오면 다 최근 판례입니다. 자, 볼게요. 6월 24일 24년 소방공채 문제인데요. 사례 문제였어요. 최근 판례를 그대로 옮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냥 요 사례를 얘기하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요것도 그렇고 공무원 연금을 정해주는 공단도 있고 건강보험을 정해주는 공단도 있는데 이거 공법이네요. 그래서 자, 한마디로 국가기관 중에 하나고 공법이네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법인으로서 이거는 자,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기본권 보장하는 수범자의 지위와 수범자이자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이 나오면 이거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처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사례는 그랬어요. 동성 간에 이제 동성 그래서 갑을 이렇게 있다면 자, 그랬을 때 갑이 을을 부양하는 부양자, 여기는 피부양자. 자, 그래서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양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자, 아무래도 직장 보험을 하면서 이걸 가면서 이분을 피부양자로 옮겨놓은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인후 보증서라고 해서 인후. 자, 가까운 사람끼리 맞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사실관계 확인서예요. 일종의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는 인후 보증서. 자, 요거를 제출을 하면 그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 가입자로서 피부양자에 등록을 해주고 그럼 직장보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별도로 따로 보험을 가입 안 하고 보험료를 따로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게 아무래도 동성 간에 이런 문제다 그래서 사실혼이죠. 법률혼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사실혼.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등록만 안 받아두고 나머지는 다 했다는 거예요. 혼인신고만 안 받았지 완전한 결혼 법률혼과 똑같은 상태인데 이게 이제 매스컴화 되니까 매스미디어로 정말 공중이 대중이 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을 느꼈는지 갑자기 요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이렇게 결정한 내용을 나중에 뒤늦게 직권 취소한 사건입니다. 자, 직권 취소도 행정청의 청의 결정이니까 이것도 처분이죠. 처분이니까 이렇게 직권 취소는 침익적이고 기존에 있던 수익적인 혜택을 줄이는 거니까 침익적인 처분을 위해서는 사전청지, 의견청지라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절차를 준수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배제하는 국회 절차, 사법 절차, 그다음에 난민인정,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그런 또 국세법, 그냥 해양안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직권 취소했다. 그래서 직권 취소는 위법한 취소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례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딱히 행정이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례 문제를 좀 본 거였어요. 보면요, 이제 판례 사안이니까요. 갑이 동성인 을을 교제하다가 서로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에 결혼식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법률 혼이라는 건 혼인 신고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사실 혼은요,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자,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혼인 관계로서의 외관은 다 지켜야 돼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같이 살아요. 그럼 또 동거예요, 동거. 그거는 자, 일반적인 어떤 동서라고도 하고요. 그런 사실혼이 아닙니다. 사실혼은 딱 혼인신고만 안 한 상태에서의 혼인관계를 우리는 사실혼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이제 법률혼이 돼서 상속관계라든지 법적인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혼은 법적인 관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상속의 제도는 못 받아요. 물론 기여분이라는 유류분은 받을 수 있지만요. 따라서 혼인신고, 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만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가입자인 갑이 아니라 을이네요.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인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자. 자, 건강보험공단은 배우자를 자격관리 업무 지침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도 인후 보증서를 제출하면, 자, 이걸 피부양자로 포함시킬 것으로 해석 적용. 잘한 거죠. 잘한 거, 적법한 거, 잘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적법하다. 자, 이거는 적법하게 잘 해석을 한 거죠. 적법한 해석을 했고, 행정청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서 적법한 해석을 여기까지 인정을 해요.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좀 이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갑을 아까 잘못 반대로 설명했는데, 갑을 이제 을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였다. 그래서 별도의 사전 통지 없다. 이거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거죠. 행정법을 준수 안 한 거죠. 따라서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시시키는 지역가입자로서 갑의 자격을 변경한 후, 이게 원래 수익적인 걸 직권 취소해도 장래효예요. 당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급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소급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할 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따로 지역가입자로서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이제 보험료를 냈어야 되는데 안 냈다. 그거 내라. 이렇게 처분이 나간 거죠. 납입고지 나온 거예요.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거 사례 문제니까요. 자, 일단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장 제도, 보험자로서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의 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공익법인 맞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도 공익법인, 건강보험공단도 공익법인.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건 처분,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할 수 있으나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지위를 갖는 것 아니다. 아니, 수범자로서 지위를 갖고 또 공권력 행사의 지위도 갖고 처분을 하는 공권력 행사자의 지위도 갖고, 이것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 결정도 똑같아요. 판례가. 그 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공단에서의 그러니까 건강 피부양자로 자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도 다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입니다. 자,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정한 법률 규정을 건강보험공단이 내부 준칙인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에 포함된 걸로 해석한 건, 이건 잘한 거죠. 해석 적용은 잘한 거다. 이건 위법한 해석이다. 적법한 잘한 거죠. 이건 위법한 해석이 아니죠. 적법한 해석이다. 이건 해석 적용이다. 이거 적법한 거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가입자,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즉 이성의 동반자와 달리 동성의 동반자, 가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 그렇죠. 요즘에 뭐 세상이 어느 때인데, 솔직히 말해서 말 조심하는 게 왜 조심하냐면요, 자신의 어떻게 원하지 않던 원하던 그 잘못된 말로 인해서 자신을 잘못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가 천량비 갖는다. 이 법률 세계에서는요, 법을 다루고 그다음에 공익을 대변하시는 분들은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 그다음에 생각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내질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처분을 한 것은 차별취급입니다. 요즘의 세대가 어떤데 이걸 차별합니까? 차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자, 일반적인 이제 기본적인 성차별에 관한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자, 4번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시시킨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건강보험공단 이 처분에 앞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이게 이제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의견 제출 21조 22조 이걸 주지 않은 것은 실제법상 하자로서 위법하다. 이것만 좀 행정절차법이잖아요. 절차법이죠. 이게 절차법인데 왜 실체법이 나옵니까?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야죠. 그래서 이런 예민한 것도 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사례를, 이게 이제 비슷하게 이제 지문화돼 있었어요. 다른 시험에서. 근데 그거를 사례 문제로 끄집어낸 거죠.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요. 인후보증 사건. 그래서 다른 문제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살펴보면 좋은 판례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개별적으로 지문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사례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걸 문제를 보면서 사례를 푼다. 에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례 문제는 내가 공부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딱 보는 순간 이거 인후보증서 그 판례다.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건강보험공단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도 똑같은 취지의 판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갖고 딱 보자마자, 아, 그래, 그거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 자, 그다음에 수범자, 그러면서 처분성 인정, 행정절차법 준수, 이런 따라오셔야 돼요. 만약에 국세청이라면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라면 행정절차법을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 질문이었어요. 사례 문제라 또 이게 개념 정리보다는 사례를 접근하는 방법이나 사례를 푸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사례 문제는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판례가 뭐다라는 걸 전제로 문제를 풀어야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사례 문제를 진짜 내가 배운 생적보 지식으로 푼다? 어불성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셨고요. 내일도 정인동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